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 1급에서 우리 교재 법인세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기에 앞서서 앞에 샘플 강의에서 제가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핸드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카카오톡 아이디가 REAL CPA 다음에 숫자 1입니다. 리얼 CPA 1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AUEDU. 자, 제가 이제 핸드폰을 두 대를 써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개인용이고 하나는 업무용인데 뭐 양쪽 다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 1.2부터 뭐 1.6까지 있는데 전산 세무 1급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법인세 포괄주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익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거를 이익으로 볼 것인가 이런 개념이 있는데 법인세법하고요. 소득세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 그러니까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이거를 이익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뭐뭐뭐가 이거 수익이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을 늘려주면은 이거 입금으로 보자는 겁니다. 반면에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자, 소득 원천설, 열거된 것만 과세하자인데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포괄주의라고 부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원천설을 열거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뭐 포괄주의의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가 있어요. 법인세에서는 수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입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이라는 말 대신에 송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뭐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건 뭐냐면 기업회계에서는 이거 수익인데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영업 외 수익이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내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올랐는데 세금을 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식을 팔아야지 이게 세금이 낼 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으로 안 봐요. 입금불산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접대비 같은 게 있는데 접대비 세법에서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한도가 있는데 어떤 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그래서 5천만 원이 계산됐다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접대비를 6천만 원을 지출했다. 그럼 1천만 원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거 송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본 다음에 좀 기업회계는 어차피 재무회계에서 할 거고 자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내용을 파악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사후 관리, 소득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 각 단원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자체 평가학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내용을 보는데 뭐 매우 미흡이나 미흡인 것 같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해서 이게
매우 미읍이나 미읍이 우수나 매우 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우리가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특징,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전산세무 1급 이론 문제가 일단 15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무에게 해당하는 문제가 객관식이 5문제가 나와요. 그 넓은 범위에서. 그러면 법인세 2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법인세가 2문제 나오고,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 합쳐서 3문제가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 2문제를 배정하는데 이거 물어보기는. 근데 유사한 시험으로서 세무회계라는 시험이나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에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 첫 번째, 국세고요. 자, 그리고 직접세고요. 보통세, 인세, 독립세, 종가세,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법인세법의 특징을 물어봤는데 지방세다 그럼 틀립니다. 법인세, 간접세다 그럼 틀려요. 자, 참고로 국세는요, 세금을 거둬들여서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국세입니다. 자, 반면에 지방세는 그 지역, 지방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게 지방세예요. 그래서 자, 국세다 그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쓰이는 거고,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중에 보면 서울 강남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강남구에서 벌어들인 거 지방세다 그러면 그 강남구를 위해서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아요. 이런 거를 직접세라고 하고 다른 거를 간접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죠. 1,000원짜리 물품을 판매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1,100원에 거래를 해야 되죠. 구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1,100원을 주면은 이거 매출한 사람이 이걸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죠. 이런 건 간접세고, 법인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가 신고하고 내가 이제 납부를 해요. 직접세입니다. 보통세는 세금을 이걸 거둬들여서 어디에 쓸 건지 정해져 있는 게 직접세고요. 보통세는요, 어디에 거둬들일 건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데 써야지. 근데 목적세는 딱 용도를 정해놓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중에 지역개발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뭐예요? 그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만 쓰겠다, 이런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게 목적세고, 보통세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거다. 자, 인세와 물세가 있습니다. 인세,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법인도 인격이 있다고 보고 과세를 합니다. 물세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물세고, 예를 들어 폐기물 같은 걸 처분하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양에 따라서 부가가 되겠죠. 자, 독립세, 부가세. 자, 이 부가세는요, 어떤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인세의 10% 정도 지방소득세 내거든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거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독립세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부과돼요. 양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용어의 정리. 자, 법인세를 누가 내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조금 한두 장 넘겨보면 요 표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별, 납세 의무가 나오는데, 그럼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내국 영리법인, 지금 법인의 종류가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일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 알아야 되겠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 네 종류의 법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인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각사업연도 소득, 토지이득 양도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데, 그럼 먼저 요 종류 알고, 그 다음 이거 알고, 그럼 이제 정리.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국법인은, 자, 이거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게 내국법인이에요. 그 외국법인은 뭘까요? 외국법인은 국외에 주소지가 본점에 소재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외국법인이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이 있는데, 자, 일단 영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비영리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가, 이렇게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뭐 외국 대사관 이런 거는 그러면 비영리 외국법인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일단 수익사업 여부 가지고 영리 비영리 따지고, 주소지를 이 기준으로 내국과 외국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을 앞으로 또 추가로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전산세무 1급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의 과장을 좀 보태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법인세의 99%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데요. 자, 과세 대상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과세 표준별로 자, 세율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봅시다. 이 부분이 2018년도에 3천억 초과분은 25%다. 이 말이 추가가 됐어요. 과세 표준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 구간은 20%, 200억에서 3천억 구간은 22%, 3천억을 초과하는 구간은 35%, 25%, 제가 말을 잘못 읽었죠. 이게 맞습니다. 25%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과세 표준이 3억 원인 경우를 물어봤는데, 자, 요 구간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2억까지는 10%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억 원에서 3억까지는 1억이죠. 1억에 대해서 20% 곱하면 2천만 원이죠. 합계가 얼마 나와요? 합계 4천만 원 나오죠. 자, 법인세 산출세액은 4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데, 청산이란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자, 우리 회사가 사업을 그만둘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주주들이 막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주가 나 혼자예요. 그러면 이 사업주가 그냥 다시 자산 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막 주주들이 막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럼 나머지 재산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산을 해요. 자, 이제 더 이상 사업 안 할 거야. 근데 재산 분배 이거를 그러면 재산을 뭐 컴퓨터나 책상을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다 현금으로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바꿔서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해산 과정이 이제 완전히 끝나요. 그러면 청산이 되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예를 들어 건물을 예로 들어 볼게요. 토지나 건물.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 이거 감가상각을 하거나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취득했던 금액 그대로 평가를 합니다. 저 반면에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장부상 금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장부상 사실 뭐 자산이라고 해봤자 뭐 그게 이렇게 청산을 할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자산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장부상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회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네. 근데 건물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처분을 하다 보니까 150억 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 회사의 자산을 다 처분했더니 그럼 이제 50억만큼 남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소평가된 자산에 대해서 이거를